자,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서 새로 들어온 내용, 이 시간은 좀 간추려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좀 설명드릴 내용도 좀 오늘 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을 해치려 한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당국이 그 용의자를 총기 불법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두 가지 혐의로 일단 기소했는데요. 기소장 내용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법무부는 어제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라는 그 58세의 백인 남성을 유죄 선고를 받은 중범죄자에게는 금지된 그런 총기를 소지했다라는 혐의 하나, 그리고 총기에 있는 그 일련 번호를 의도적으로 지운 혐의 등 하나, 이렇게 두 건의 혐의로 기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해치려 한 끔찍한 그런 혐의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 형법상 어떤 혐의로 누군가를 붙잡아 놓았을 때는 48시간 안에 그 혐의에 대한 증거를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 증거를 확실하게 제시해야만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그 48시간이 넘어도 계속 구금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 라오스는요 48시간까지 뭐 그런 것도 필요 없는, 지금 당장 위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범법 행위는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일단 검찰이 이 혐의로 구금을 시켜놓고 이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천천히 이번 사건의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더 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해하려 한 혐의, 그게 없는 게 아니라 그걸로, 그 죄목으로 기소를 하면은 48시간 안에서 그것과 관련된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데,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개는 뭐 입증할 것도 없이 이미 딱 obviously 나온 거니까 쉬운 거죠. 계속 구금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혐의만으로도 가중처벌로 한 15년 정도의 그 실형까지도 가능한 그런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가 혐의를 뭐 조사하고 하는 데 있어서 검찰 쪽이 뭐 시간적인 어떤 쫓기는 그런 건 없어도 된다라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두 가지로 잡아놓고 수사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 어제 공개된 그의 기소장을 좀 더 볼까요? 네. 새로운 내용도 몇 가지 나왔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그 경호를 담당하던 비밀 경호국 SS라고 하잖아요. Secret Service. 그 SS 요원이 지난 15일 오후 1시 31분, 사건 당일 그 시간이죠. 이 골프장 가장자리를 걷다가 뭐 경호하면서 이렇게 뭐 없나 잘 살피면서 걷겠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나 뒷홀에서 이제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 먼저 앞서서 그 다음 홀에서 미리 이제 경호팀은 가고 있습니다. 그 가장자리를 걷다가 나무가 좀 이렇게 축 늘어진 곳에서 좀 이상하다 해서 자세히 보니까 이 소총으로 보이는 물체, 그 총신이 길게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향을 향해서 경호원들이 일제히 사격을 했죠. 그러다 이제 용의자는 나무에서 나와서 닛산 SUV를 타고 달아났고, 오후 2시 14분쯤 그 프리웨이, I-95 프리웨이에서 체포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으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조금 기소장에 보니까 다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데 이제 체포를 하고 보니까 이 닛산 SUV, 도난 신고가 된 포드 트럭의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차는 닛산 SUV인데 번호판을 조회해 보니까 이미 도난 신고가 된 그 포드 트럭의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그러니까 남의 차를 훔쳐 탔었을 수도 있고, 훔쳐 탄 그 차에 뭐 번호판만 떼어서 뭐 이렇게 부착했을 수도 있고, 뭐 여하튼 자기 번호판을 갖고 다니다가는 무언가 사전에 뭐 걸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써 자기 라이센스 플레이트를 안 부착한 거죠. 자, 또한 그 용의자가 있던 장소에서는요, 어제도 뭐 가방 발견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위에 플러스 조금 더 있어요. 디지털 카메라도 발견됐고요. 또 가방이 두 개였습니다. 한 개가 아니라. 그리고 조준 망원경이 장착된 돌격 소총. 그리고 이건 뭐 AK-47 형식이라고 했는데 그 기소장에는 AK-47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소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AK-47만큼이나 자동 격발이 되고 더 위력적인 공격용 소총, 이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음식을 담은 검은 플라스틱 봉지가 발견됐습니다. 자, 현장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용의자의 그 물품을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는 물품은 없으셨나요? 네. 음식을 담은 봉지가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예. 저는 그게 이상했는데, 알아보니까 뭐 경찰들 발표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 이유는 그가
골프장 그 장소에서 무려 12시간이 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12시간이 넘게 그곳에서 숨어서 음식까지 먹어가면서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발각된 게 오후 1시 반쯤 됐죠. 그러니까 12시간이 넘었다는 건 뭐냐면 전날 밤 한 12시, 뭐 이때쯤 깜깜할 때 밤에 몰래 들어와서 거기서 숨어 있으면서 배고프니까 새벽에 밥도 뭐 음식도 좀 갖고 온 거 먹고 하면서 12시간 넘게 거기서 그러고 있던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그런 철저하게 계획하에 범행을 저지르려 한 건지 그 의도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용의자가 그렇게 오랫동안 주변에 있었는데도 경호국이 왜 그럼 더 일찍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냐라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리 답사까지는 하지 못한 거죠. 골프장을. 일단 그 라오스라는 남성은 어제 그 법정에 출두를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전해드리면 라오스는 그 법정에 출석해서 판사가 뭐 이것저것 기초적인 질문을 하는 가운데 그 인컴 소스, 즉 소득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일주일에 3,000달러를 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3,000달러.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2,000불 뭐 이렇게 번다고 답변을 했어요. 하지만 그 인컴 소스가 그럼 뭐냐라고 판사가 물었더니 그 인컴 소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했다 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그럼 다른 재산 또 뭐가 있느냐 질문을 했더니 저축한 돈이나 부동산은 없고 하와이에 트럭 2대를 갖고 있는데 그 가치는 아마 대당 한 1,000달러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3,000달러씩 벌면 한 달에 뭐 한 12,000불가량 번다는 얘기를 자기 입으로 했는데 전 재산은 1,000불짜리 트럭 2대가 다다? 뭐 아무튼 뭐 설득력이 없는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법정에서는요, 이 이상, 지금 말씀드린 그 이상, 더 이상 특별한 과정은 없었고요. 어제, 거기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기소 인부 신문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신의 혐의는 이러한 것으로 지금 기소되어 있는데 그 혐의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판사가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 유죄를 인정합니다 라고 답하거나 아니면은 not guilty, 즉 나는 무죄입니다 라고 답변하는 그 과정이 있죠. 이제 그 과정을 이거는 뭐 미국에서는 arraignment라고 하는데요. arraignment, 한국말로는 기소 인부 절차라고 합니다. 둘 다 무슨 말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또 좀 한국말 기소 인부 절차? 이게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죠. 그게 뭐냐면 기소 인부 절차.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 인부. 그러니까 기소를 대해서 당신이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소 인부 절차라고 하는데요. 이 arraignment에 나와갖고 guilty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99% 뭐라 그러냐, not guilty라고 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식으로 재판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혐의가 있어서 기소를 했는데 당사자는 not guilty라고 무죄를 주장하는 거니까 그러면 재판을 해야죠. 검찰은 혐의가 있다 그러고 나는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재판이 그 기소 인부 절차가 끝나면 정식으로 이제 재판이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소 인부 절차, 즉 arraignment는 그러면 언제 있느냐? 오는 30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 인부 절차는 30일 날 하더라도 아주 짧습니다. 딱 나오면 판사가 이름 물어봅니다. 당신 당신이 맞느냐? 맞습니다. 그리고 주소 뭐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 혐의 이건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not guilty. 그럼 오케이. arraignment는 이걸로 끄고 정식 재판은 언제부터 하겠습니다. 땅땅땅. 그리고 이제 30일 날은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정식 재판이 잡히면 이제부터 시작이죠. 자, 검찰은 아마 그 기간 동안에 대선 후보 그 암살 시도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그 해코지 암살 시도라는 혐의를 추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증거를 더 확실하게 이제 모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 증거를 이제 충분히 모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재판 도중에 혐의를 추가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대선 후보 암살 시도로 혐의를 해서 그렇게 재판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체포된 용의자 라오스는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을 놓고 보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참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참 좀 어찌 보면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예를 들면요.
그가 가장 최근까지 거주한 하와이에서는 그 지역의 한 광고지는 이제 FBI가 다 조사한 거죠. 관련된 걸 이제 검색을 다 싸그리 하는 거죠. 샅샅이. 그랬더니 오래전에 그 하와이 지역에 나온 한 광고지에 그가 노숙인을 위해서 건물을 기부했다라는 일종의 기사성 그런 내용이 소개된 것도 발견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뭐 훌륭한 일을 한 거죠. 그 지역에 사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건물을 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 기사는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라는 그런 소신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데 그 소신과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정책에 심한 불만을 노출해왔다. 이제 이 부분은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자신의 그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 가서 나는 죽을 용의가 있다. 남의 나라 가서 나라의 부름을 받는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가서 그럴 용의가 있다라고 이제 SNS에 올린 그런 내용을 적어서 올릴 만큼 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평소에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 서방의 미진한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에 나는 너무 불만이다라는 내용을 여러 차례 올렸는데 심지어는 그런 내용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약 한 300페이지 분량의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젊은 시절 강간범으로부터 한 피해 여성을 구한 그 영웅담으로 하와이 지역 신문에 또 소개된 적도 있었습니다. 뭐 정말 어찌 보면 또 지역 히어로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2002년에는 그런데 또 갑자기 이해하지 못할 일도 있습니다. 2002년에는 도로에서 단속 중이던 그 교통경찰하고 3시간 동안 총격 대치전을 벌인 그런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과가 뭐 미경미한 그런 전과 기록도 한 7개 정도 있는데 이렇게 경찰과 막 대치전을 벌인 그런 전과도 있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 여성을 강간범으로부터 구해주는 그런 일도 했고, 또 노숙자들을 위해서 건물을 기부하기도 하고, 참 그 종잡을 수 없는 그런 행적과 관련해서 많은 내용이 지금 FBI에 의해서 그 수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FBI도 도대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참 판단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범죄 프로파일러들이나 이제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돈키호테식 망상적 영웅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공감이 가는 그런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이제 오늘부터 계속 나올 겁니다. 아마 새로운 생각지도 못했던 아마 그런 스토리도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이 라오스에 관련된 새로운 스토리 내일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그 생활 경제와 지역 소식을 좀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너무 그냥 힘든 소식만 좀 많이 전해드렸는데, 자, 일단 기준금리, 금리 이자율 관련 소식입니다. 연준은요, 18일 오늘부터 FOMC 회의를 합니다. 이틀간 하죠, 항상. 오늘, 그리고 이제 내일, 이틀간 열리는 9월 FOMC 회의, 정례 회의. 요걸 이제 마치고 나면 내일 오후에 금리 인하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금리를 인하하면 하는 대로, 아니면 뭐 그대로 동결하겠다 해서 동결하면 하는 대로 발표는 내일 오후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대부분 다 금리 인하가 나올 것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현재 그 관심사는요, 그런데 지난 20년 사이에 현재 최고 수준인 이 금리, 이 이자율, 이렇게 높은 이자율을 과연 그러면 내리는 거는 내릴 텐데 어느 정도 폭으로 내릴까? 여기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25%포인트일까? 아니면 0.5%포인트일까? 0.25%포인트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인하했다, 컷했다라는데, 뭐, 베이비 컷이라고 하죠, 베이비 컷. 그리고 이제 0.5%포인트는 빅컷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0.75%포인트, 뭐, 이번에는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인상 또는 인하 0.75%포인트 하는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뭐, 점보 컷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또 자이언트 컷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0.25%포인트 컷, 그 베이비 컷, 또는 0.5%포인트, 빅컷.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베이비컷 정도, 0.25%포인트, 그렇게 될 것으로 나옵니다. 내일 오후 늦게 나오니까 요거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은행 구자, 여러분들 뭐 체이스뱅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 가까운 데 있으시죠? 새롭게 신규 구자를 지금 내시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요,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현금을 제공하는 그런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회를 잘만 활용하면 최대 $900의 현금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현금 보너스를 내세우는 대표적인 대형 은행들을 보면 체이스뱅크, 시티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등입니다. 이 중 가장 높은 금액의 보너스를 제공하는 곳은 체이스뱅크입니다. 체이스뱅크가 제공하는 보너스는 계좌에 따라서 뭐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체킹 계좌를 신규로 개설을 하면 $300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0 넣어놓고 개설을 하면 $1300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체이스뱅크에서 세이빙 계좌를 신규 개설하면 $200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체킹 계좌, 세이빙 계좌 두 개를 신규 계좌 개설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300 플러스 200, $500 넣어주나요? 아닙니다. 더 넣어줍니다. 체킹과 세이빙 두 계좌를 동시에 개설하면 500이 아니라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플러스 $400를 추가해서 무려 $900를 넣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두 개의 계좌 개설을 동시에 개설하는 것만으로도 체이스뱅크에서 최대 $900를 받을 수 있다라는 지금 프로모션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티뱅크는요, 체킹 계좌 신규 개설 고객에게 $400를 넣어줍니다. 은행들이 이렇게 신규 고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요,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지금 금리가 상당히 좋잖아요. 조금 있으면 내려가겠지만, 이 고금리 상황에서 지금 은행에서 CD 같은 거 발행하잖아요. CD. 뭐, 10개월이면 10개월, 1년이면 1년, 5만 불, 아니면 10만 불 딱 넣어놓고 이제 나는 가만히 있으면 그 만기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이자하고 같이 주는 거죠. CD. 근데 지금 이제 금리가 높잖아요. 그래서 CD가 보통 뭐 3%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4.5%, 뭐 4.9% 이렇게 비교적 높은 이자율을 CD에 줍니다. 그래서 비교적 지금 금리가 높은 CD 고객을 많이 유치하기보다는 지금 낮은 이자율을 지급할 수 있는 체킹이나 세이빙스 계좌 쪽으로 좀 돌려서 유치하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 CD 고객들을 다 그쪽으로 바꾸기 위해서 신규로 세이빙, 신규로 체킹 계좌를 만들면 돈 이만큼씩 줄게요. 좀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CD 계좌 안 갖고 있는데 안 되나요? 아니, 됩니다.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CD 넣지 않았어도 그냥 체이스뱅크나 또는 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런 데 가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0불, 400불 또는 최고 900불까지 그 캐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체이스뱅크에서는 최대 $900 캐시를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휴스턴 사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많으신데요. 혹시 뭐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휴스턴 쪽에서는 동네 얘기니까. 휴스턴에서 남서쪽으로 약 한 25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도시죠. 25마일은 휴스턴 남서쪽 25마일 가면 라포르테라는 도시 있으시죠? 예, 그쪽에 사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라포르테에서 어제 그 석유, 가스 등의 수송을 위해서 지하에 매설된 대형 파이프라인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폭발로 화재가 크게 발생하면서 심지어는 불꽃이 그냥 공중으로 수십 미터, 화염이 수십 미터 높이까지 솟구쳐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멀리 떨어져 있는 25마일, 30마일 떨어져 있는 휴스턴 쪽에서도 그걸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높은 그 불기둥까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인근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고 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인근 고속도로는 어젯밤까지 완전히 폐쇄됐고요. 그리고 수천 가구에 지금 전기 공급은 중단되어 있는 현지의 그런 사정이라고 합니다.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만은 불길이 상당히 거세고요. 뭐 가스가 새어나면서 불이 붙었으니 뭐 그 불기둥이 어마어마하겠죠. 접근조차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파이프라인을 잠가야 조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좀 다른 곳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상당히 소방당국이 어제 좀 바짝 긴장을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은 되지 않았습니다. 폭발 원인은 무엇인지 현재 조사 중에 있는데 시 당국은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어떤 원료가 흘러 들어갔는데 아마 잘못된 연료가 흘러 들어간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도 일단 잠정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을 어찌되면 폐쇄할지도 모르겠다. 지금 이제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LA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릴게요. LA 사시는 분들은 뭐 매년 보시는 거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참 부럽다. LA 사시는 사람들은 그런 재미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LA 한인축제, 전 세계 해외 한인사회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한인축제, LA 한인축제죠. 이게 이제 다음 주, 오늘 26일 개막합니다. 그 LA 한인축제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인타운이 지금 축제 분위기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축제를 주관하는 축제 재단에 따르면 장터 부스, 장터라는 건 뭐냐면 이제 축제 그 행사 장소에 지금 뭐 한 200개, 300개의 이게 부스가 있는데요. 거기서 어느 부스는 떡볶이도 팔고 옆에서는 오뎅도 팔고 또 옆에서는 막 붕어빵도 굽고 또 옆에서는 막걸리가 잔치가 좀 벌어지기도 하고 옆에는 무슨 포장마차가 있고 저쪽에서는 오징어 구워서 팔고 한국의 그야말로 장터 분위기랑 똑같은 거죠. 그런 그 장터의 그 각 부스 분양이 거의 다 완료됐다라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들도 많이 와서 공연도 하고 그 출연진 섭외도 거의 다 확정이 되면서 이 막바지 준비가 이제 다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목금토일 나흘간 LA 한인타운에 있는 서울국제공원. 이 서울국제공원이라는 게 오피셜 명칭이에요. 서울 인터내셔널 파크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이게 한 20년 전만 해도요, 이게 아드모 파크라는 그 길 이름이 아드모였거든요. 그래서 아드모 파크라는 거였는데,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 파워를 발휘해서 LA 시정부에 계속 요청을 해서 이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서울 인터내셔널 파크로. 그래서 서울국제공원인데, 여기서 열리는 제50일에 벌써 역사가 51년 됐죠. 제51회 LA 한인 축제. 매년 슬로건이 있는데 올해 슬로건은 다양성이 축제 속으로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특히 그리고 이제 28일 토요일에는요. 한인타운에서 제일 큰 길가 올림픽 블루버드, 이 올림픽가에서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제51회 코리안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정말 이 퍼레이드 볼만합니다. 미주 한국일보사가 주관으로 하는 이 퍼레이드 성대하게 펼쳐지는데, 제 생각 같아서 그냥 우리 구독자님들 다 오셔서 여기서 함께 좀 즐겼으면 좋겠는데, 뭐 마음은 그렇습니다만은 뭐 쉬운 일은 아니죠. 일단 뭐 LA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좀 다들 가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이 나흘간 연 인원이 한 40만 명 정도 인앤아웃 오가면서 이제 축제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최대 규모죠. 자, 이번에는 한국에서 들어온 스토리를 하나 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참 이게 웃어야 될 스토리인지 울어야 될 스토리인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이제 추석 연휴에 말입니다.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남의 집, 즉 다른 집에 다른 사람의 조상의 무덤을 무단으로 파헤친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 자, 청주지방법원은 타인의, 즉 다른 사람의 묘지에 대한 무단 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는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토리가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자, A씨는요, 지난 2020년 세종시에 있는 피해자의, 그러니까 이 A씨하고는 뭐 아무런 연관이 없는, 서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그 한 피해자의 고조부, 한 사람의 그 고조부 묘지를 발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의 묘지를 자신의 조상 묘지로 착각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우리 조상 묘지라면 처분권이 후손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 조상 묘지라고 생각하고 처분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내 조상 묘지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해서 묘지를 파헤친 그 사람은요, 묘자리를 싹 다 갈아엎고 그 일대를 완전히 개발해서 일정 부분은 평지로 만들고 일정 부분은 논으로 만들고 그 일대를 싹 다 갈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참담한 것은 그렇게 남의 묘를 자신의 조상묘로 착각한 A씨는 이렇게 묘를 파헤치고 평지로 만들고 그런 것도 모자라서 묘를 파헤친 뒤에 그 유골을 꺼내서 화장을 해버린 것입니다. 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 측은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라면서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에 대해서 법원은 범행에 고의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은 자신이 발굴하려는 그 묘지가 정확히 자신의 조상 것이 맞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발굴한 유골을 화장까지 해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저 사람들 피해자에게 입힌 점, 또 플러스 종교적, 또 한국의 어떤 문화적, 관습적 이런 양속에 따라서 존중의 예를 충분히 갖추어서 묘를 이렇게 파묘라고 하죠. 파묘. 그렇게 충분히 존중의 예를 갖추면서 묘를 팠어야 되는데 그런 예의도 충분히 갖추지 않고 그저 묘를 그냥 공사장 인부대로다가 막 파내기 바빴다라는 증거도 있다라고 해서 예를 충분히 갖춰서 묘를 파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등등등을 고려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게 뭐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요. 어느 날 갑자기 구청에서 사람이 나와서 당신이 누구누구 맞습니까? 그런데 네, 맞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뭐냐면 당신 조상의 묘가요. 어떤 사람의 어이없는 한 행위로 인해서 다 파헤쳐졌고요. 지금은 그냥 평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당신 조상의 그 유골은요. 이미 그 사람이 화장해버렸답니다. 껄껄껄. 라는 통보를 받고 그 피해자들이 느낄 심정을 한번 생각하면 야 이게 뭐 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딱 그런 케이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너무 어이없고 너무 안타까운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스토리를 오늘 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 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